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방사TV 여우집. 네, 집도사입니다. 네. 네, 오늘은 여우집님을 모시고 이방사와 계약하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서비스. 지금 이천엔만 해도 부동산도 되게 많고요. 네네. 분양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컨설팅도 많아요. 맞아요. 근데 이방사와 계약하면 네. 어떠한 특별한 면이 있을까요? 뭐. 네. 오늘 그런 얘기를 한번 다뤄보려고 이 자리를 좀 마련한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에 콘텐츠도 너무 많고. 그쵸, 많죠. 예. 근데 왜 꼭 이방사랑만 꼭 계약을 해야 되냐. 그렇죠. 예. 이런 의문점인가? 이방사랑 계약하면 그래 뭐가 더 좋은데 그렇죠. 예 그래 니네가 좋은 게 뭐가 있냐 이제 이런 걸 많이 궁금들 하셔서 니네가 해주는 서비스가 뭐냐. 예 그래서 예 저희가 그래도 자신 있게 우리만의 좀 서비스 아니면 우리만의 자신 있는 노하우 그렇죠. 예 이런 걸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이 목차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대출 업무, 세금, 법무사. 네. 참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거래. 이거 좀 엄청 중요하죠. 제일 첫 번째 신뢰도가 이거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골치 아픈 건 이방사가. 네네.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네. 한번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집을 사게 되면 네. 대출을 알아봐야 되고 맞아요. 세금도 알아봐야 되고 법무사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런 것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네. 그 이방사가 여기서 이제 해주는 역할이 어떤 건가요? 네, 이제 뭐 아파트, 그러니까 뭐 담보대출이라든지, 그러니까 그쵸. 그 부동산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많죠. 예, 근데 이제 아파트 담보대출일 수도 있고, 뭐 다가구라든지 이런 거 살면 이제 다가구 대출일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쵸. 예, 막 전원주택이라고 하면 전원주택의 대출일 수도 있는 거고, 토지면 토지 대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전월세면 전월세 대출일 수도 있죠. 그 우리만의 또 특별한 방법이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전월세라든지 뭐 아파트 대출 같은 경우는 손쉽게 저희가 은행 가서 고객님들이 알아보셔도 좀 쉬워요. 근데 이제 고객님들이 알아보실 땐 계약서가 필요해요. 그쵸.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워낙 이런 업무를 많이 보다 보니까 거래하는 은행도 많고, 예, 그래서 좀 더 전화로 간단하게 여쭤봐 드릴 수도 있는 부분도 그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하다 싶은 게 이제 좀 까다롭게 보는 대출이 있잖아요. 그쵸. 잘 안 알아봐 주는 네, 거. 맞아요. 토지라든지, 네. 예, 그다음에 건물, 그렇죠. 그다음에 전원주택. 그렇죠. 예, 이런 거는 좀 대출이 많이 안 나와요. 네. 예, 그리고 알아보는데 시일도 좀 오래 걸리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계약서를 갖고 오라는데 네. 대출이 나와야 계약을 하지. 맞아요. 예. 네. 예,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좀 손쉽게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가장 또 중요한 거는 가계약금 받고 대출을 우리가 알아봐 주는데 네네.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쵸. 그래서 네. 그런 걸 협의를 저희가 또 봐드리죠. 네. 예, 기간도 봐드리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요즘에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부동산 규제도 심하지만 이 은행에서도 이게 변동이 되게 심해요. 대출 많이 기준 심하죠. 변동이.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변동으로 인해서 좀 불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잔금을 못 치르면 어떻게 되지? 이런 것 때문에 그쵸. 예, 저희도 그런 리스크가 있으면 안 돼요. 맞아요. 잔금 때 문제가 생기면 안 맞아요. 되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미리 저희가 대출 한도를 미리 파악해 드립니다. 그럼 계약하기 전 대출 먼저 알아보고 계약을 한다. 네네네. 완전 가계약을 걸어놓고, 장점이네. 예. 네. 그래서 대출 먼저 파악해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본계약을 진행하도록 저희가 대출을 먼저 미리 파악해드립니다. 그렇죠. 안 네. 나오게 되면 해지. 계약 해지. 예. 계약금을 안 돌려준다든지 뭐 이렇게 손해 없이 저희가 그런 건 잘 마무리하도록 사전에 이제 다 얘기를 해놓고 협의해드리고 그렇죠. 해드린 부분이죠. 그리고 세금 부분은 이제 취득세, 등록세, 이제 취등록세죠. 저기도 그리고 써 있지만 네. 대한민국이면 네, 그쵸. 국민이면 다 세금 내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제일 큰 거 이제 취득하게 되면 그쵸. 취득세, 등록세, 지목 변경비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이 취득을 하고 기존 집을 팔고 넘어오는 경우도 그쵸. 많잖아요. 양도세. 양도세까지 저희가 다 알아봐 드리고 그리고 이제 고객님 특성상 뭐 1가구 2주택이신 분도 있고 3주택이신 분들도 계시고 다가구를 구입을 한다든지 상가를 구입하면은 내가 이게가 절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좀 미리 다 파악해 드린 부분도 그쵸. 있죠. 예. 여기서 좀 특이한 거는 이 지목 변경비거든요. 네네. 이 지목 변경비는
언제 내나요? 지목 변경비는 말 그대로 지목을 변경할 때 내는 거예요. 특히 이런 거는 말 그대로 토지를 구입해서 내 명의로, 예, 그러니까 이미 하나 전을 대로 바꿀 때. 대로 바꿀 때 많이들 쓰죠. 근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그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생소해요. 네네. 많이들 모르시는 부분이 계시는데 보통 이제 집을 새로 지어서 전원주택이나 이런 데서 좀 많이 이제 그 건축물을 받았을 때 등기를 최종적으로 받았을 때 이게 같이 많이 딸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저희가 해서 그 금액 그 산출을 해드려요. 예. 그래서 당황하지 않게 그렇죠. 예, 미리 산출을 해드린다는 점. 네. 그렇죠. 그리고 법무사에서 이제 토지나 건물 이전 등기까지 이제 완료해는 그래서 작업을 하고. 기존에 뭐 토지에 뭐 대출이 있던지 뭐 이런 복잡한 사항이 있으면 안전하게 이제 등기까지 아무것도 없이 저희가 소유할 수 있도록 등기까지 완료를 해드립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거래. 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네. 계약 작성 시 잦은 분쟁을 막기 위해 미리 체크해 협의하고 계약서의 작성, 특약으로 별지 공지한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별지는 이제 특약으로 많이 작성을 근데 이게 하니까. 당연한데 실수하는 경우가 대부분 실수 많아요. 많죠. 왜냐면 이게 노하우거든요. 그쵸, 근데 여러 사항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항 예, 저희도 깜빡 실수하면은 놓치는 부분이 있단 그쵸,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건 노하우기 때문에 이런 걸 미리 방지하고 해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미리 계약서에 이런 분쟁을 좀 이렇게 많이 계약도 해보고, 맞아요. 예, 네. 이러면은 이제 이런 걸 사전에 알아서 이제 미리 다 해서 서로 미리 협의를 하죠. 그렇죠. 하고 그걸 계약서에 특약으로 저희가 예, 미리 분쟁하지 않게 일어나지 않게 특약에 넣어드리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거래가 이제 분쟁이나 네, 그렇죠. 좀 이제 불안한 거나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해소하려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분양 시 시공사 옵션 계약서를 작성한다. 나는 네가 이걸 해주기로 했는데 해줬네 안 해줬네 뭐 이걸 돈을 받기로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쵸. 그런 게 많죠. 네, 구두상으로 왔다 갔다 하면 네. 이게 시간이 지나면 까먹어요. 까먹어요. 그래서 너 이거 해주기로 했잖아. 내가 언제 막 그러게. 네, 그래서 이게 사소한 건데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쵸. 저희가 처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분양 시에도 옵션 계약서를 저희가 미리 작성을 해둬요. 그쵸, 그래서 그쵸. 거기서 나갈 거, 그다음에 내가 돈을 드릴 거는 따로 해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 드립니다. 옵션에 에어컨이 2대다. 그럼 3대 딱 적혀 있으니까 싸울 일 없잖아요. 그쵸. 그쵸. 추가분만 내면 되니까. 뭐 해주기로 한다. 뭐 이렇게 딱딱딱 하면 싸울 일이 진짜 없을 것 같아요. 네네. 3번에 집원이 없을 시 구족도에 도장 받기. 요건 뭔 뜻인가요? 토지나 이런 거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분양받았을 경우에 이제 저희가 그 큰 덩어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단지. 단지 같은 거 분양받거나 아니면 토지를 분양받거나 이게 분할이 되기 전에 나는 분할이 이제 가분할도를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난 여기 이미 가분할도에서 이제 분할 그 부분이 있어요. 난 여기를 아예 계약서 상에 아예 명시를 해놨어요. 근데 아직 가분할도니까 나는 여기 거를 땅을 사는데 내가 여기 있는 걸 이미 지목해놓고 여기 사기로 했어요. 근데 여기가 정확하게 지번이 부여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분할하기 전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림상이라도 명목상 셋이서 다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매도인, 매수인, 부동산 다 나눠서 거기다가 구족도에다 똑같이 도장을 받는 요거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거래할 때 네네. 우리가 시에다 허가 도면을 내는 게 이제 내서 구족도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여기 도장을 찍는 거네. 네. 그런 개념이 그런 작업까지. 네, 거기까지 이제 저희가 좀 세심하게 좀 정확하게 해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편 장부로 자금 체크. 예상 금액 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간편 장부란 게 뭐예요? 이 간편 장부는 생소하실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좀 많이 쓰는 장부예요. 이게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시공, 시행 뭐 이런 것까지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보시면 수익팀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저희 전원주택팀에서도 많이 사용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
토지를 샀어요. 네. 토지를 사서 건물을 올렸을 그렇죠. 경우 건물을 올리려고 예. 토지를 사니까. 건물만 올린다고 해서 이게 그 금액이 다 상출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건물을 올리게 되려면 수도도 들어와야 돼. 그렇죠. 예, 전기도 들어와야 돼. 이런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부수적인 수입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는 이 건물을 평당 700이라고 생각하고 지어서 700만 원만 딱 계산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세금도 들어가야 되고 근데 근데 생각보다 내가는 5천만 원이면 이 집을 질 줄 알았는데 이 건물을 올릴 줄 알았는데 1억이 들었어요.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들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건 아니에요. 난 이거 생각보다 그래서 너무 많이 들었어. 예산이 너무 넘었어. 원래 그런 돈이 들어갔었어야 했는데 본인이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예. 돈이 예. 이 간편장부가 이제 뭐에서 얼마 빠져나간다. 그거를 이제 만들어주는 네, 거군요.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디에서 얼마가 더 나가야 되는지 예산을 얼마만큼 잡아야 되는지 잘 모르세요. 그렇죠. 모르죠. 예, 그거를 저희가 간편 장부를 짜드리는 거고요. 그럼 내가 1억이 있어. 그러면 저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데 얼마 정도 예상 비용을 다 이걸로 네. 산출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분이 자금 상태를 저희가 물어보죠. 자금 상태를 물어보고 그 예산 금액 안에서 최대한 저희가 처리할수록 도와드려요. 그래서 그 돈을 예산을 넘지 않도록 나중에 빚을 내지 않도록 그 안에서 자금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게 저희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어요. 좋네요. 네네. 매도인 매수인 자금 협의.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죠. 예, 왜냐면 그 매매를 하더라도 그 일반 매매를 하더라도 나는 지금 뭐 원래 10%가 계약금인 거잖아요. 근데 10%가 다 계약금을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예, 왜냐면 매수인 같은 경우는 집에 돈이 걸려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존에 살고 있는 집에 다 깔고 앉아 있죠. 예, 깔고 있는 경우가 많고 현금 보유액이 거의 많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적금에 묶여져 있거나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매도인과 협의를 해드립니다. 아니면 매도인이 대로 또 그런 경우가 있어. 나 다음 집에 중도금 치러드려야 되는데 매수인한테 중도금 좀 받아주시면 안 돼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협의를 저희가 봐드리죠. 네. 그 계약금 가장 적게 받은 집이 얼마 있어요? 지금 4억 5천짜리를 계약을 하는데 원래 중도금이 1억 5천에서 2억까지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집을 짓는 거니까. 네네. 거의 8개월 정도 끌고 가는 계약이었어요. 근데 제가 2천만 원 받고 계약금 2천만 원만 주고 잔금 끌어들인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금 협의를 하면 그 매도인 분하고도 엄청 좀 친분이 있거나 그분의 또 사정을 또 잘 알거나 그런 거가 이제 저희가 많이 거래해서 그분도 이제 매도인도 저희를 믿고 해드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중간에 조율하는 역할이 좀 크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요 딱 5가지만 들어도 믿음이 팍팍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머리 아픈 일 이방사가 할게요. 네. 가계약과 동시에 단톡방 개설. 저희 이건 필수로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에요. 단톡방을. 얼마 전에도 저희가 내촌이 그 빌트인 계약했잖아요. 네네. 예, 가계약하는가 동시에 저희는 단톡방을 개설을 합니다. 특히나 그냥 단순한 매수 관계도 저희가 그 단톡방은 개설을 해요. 거기 단톡방에서 계약 내용, 관리, 일정 공지, 계약부터 공사 진행 내용까지 사진 공유하고 소통. 이거 좋네 이거. 여기다가 모든 기록을 다 남겨드려요. 예,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제 분쟁이 생긴거나 서로 왔다 갔다 했던 내용을 왜냐면 말로는 다 진행을 했는데.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어요. 이런 경우가 서로 있어요. 그쵸. 그럴 경우에 이제 이게 좀 증거로 남을 경우도 있고요. 제가 다시 얘기는 했지만 서로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구나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훑어보고 기억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일 처리하기가 좀 편리하죠. 멀리 사시는 분들은 그것만 봐도 내 집이 잘 지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일정 공지가 거기 다 나와져 있으니까 잊어버릴 일이 없고 그리고 저희가 그때그때 다시 한번 공지해드리고. 요 AS 처리는 뭔가요? AS 처리는 말 그대로 이제 AS 처리가 안 나는 집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조그만 거라도 다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그 분양을 받더라도 뭐 분양팀에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AS 처리까지 이제 나중에 좀 도와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입주하시고 거의 6개월 안에 잦은 그쵸, 많이 AS는 나오죠. 다 잡히긴 하는데 그 이상 되는 것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파티앤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AS를 봐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끝까지 좀 책임지고 좀 해드릴 수 있는 부분 한해서는 좀 해드리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계약 후 이제 그 서로 막 또 매도인이랑 매수인이랑 막 또 분쟁이 날 때가 분쟁이 있어요. 또 날 네. 때가 있어요. 서로 사소한 것 같고도 막 그쵸, 그쵸. 예, 기분 상해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제 저희가 또 중간 원활하게 역할을 다 예, 좀 해주시구나. 조율을 해드리죠. 예. 그리고 허가와 준공 체크. 네, 이거는 뭐 기본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허가랑 중공 체크까지 저희가 해드리죠. 이런 거는 다른 부동산에서는 안 하잖아요. 아, 그런가요? 저희는 그쵸. 하고 있어서 일단은 넣어드리긴 했는데 허가랑 중공 체크까지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왜냐면 이거 중공 체크까지 다 해드려야지 저희가 나중에 대출 일으킬 때 중공이 그쵸, 나야지 대출. 예, 대출까지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 당연히 체크해드리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카페랑 지금 이방사 블로그, 내 집 시공. 예, 그거 블로그 다 하고 있잖아요. 네. 이방사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 네. 예, 근데 이제 보시면 저희가 이제 기초 칠 때부터 터파기 할 때부터 기초 칠 때부터 뼈대 올라갈 때부터 다 집집마다 그 공사하는 그게 시스토리가 다 올라가져 있어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거래할 때 내 집을 나중에 살다가 거래할 그쵸, 때 그쵸. 이게 시스토리가 그렇죠. 남겨지거든요. 우리 집 이렇게 졌다. 이게 다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스토리 있는 집이 없죠. 없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것까지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알아봤는데 어떠신가요? 네, 저는 그냥 저의 좀 자부심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제 자산도 지키면서, 그러니까 고객님의 자산도 지키면서, 내 자산도 성장할 수 있게끔 이 방사가 좀 도와드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윈윈. 예. 왜냐면 실제로 제가 거래해드리면서 저는 하나만 거래해드리는 게 아니고 집도 사시면 이분이 나중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방향도 그쵸, 잡아드릴 수가 있어서 아니면 그 집의 좀 시세 차이를 보던가 아니면 제가 그 집을 잘 거래해드렸는데 거기서 시세 차이 보고 다른 집을 잘 넘어갈 수 있게끔 그쵸, 해드리니까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이거를 한번 넣어드려 봤고요. 계약과 동시에 거래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구 좋네요. 그거. 네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저뿐만 아니라 저희 사장님 마인드이기도 해요. 그리고 네. 저희 전 직원이 이런 마인드로 일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방사랑 왜 계약을 해야 돼? 왜 그 세 가지만 딱 나와도. 왜 꼭 계약을 해야 돼? 그럼 전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멋지십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계약을 하려면 이 방사로가 꼭 해야 되겠네요. 네. 네. 이 방사 중에 여우집이랑 집도 집도 사는 삽니다. 꼭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방사와 계약하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서비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방사